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 남자가 경험한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직장인으로 평소 야근을 자주 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업무가 일찍 끝나 오랜만에 저녁 일몰을 보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고 단지 안에 길가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른 그는 평소와 별다를 것 없는 느낌으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는 15층에 살고 있었고 그 층에 도착하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복도 불빛은 깜빡거리고 먼 발치에서 낮은 목소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복도의 끝에서 낯선 여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자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면서 재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걸음을 옮겨 집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문을 잠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에 그는 집 안의 모든 불을 켰고 TV 소리를 키워 무서움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 밤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아파트 복도를 헤매고 있었고 앞서 봤던 그 여자가 계속 그의 뒤를 쫓아오는 겁니다. 여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밖에서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별일 아니라 치부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단지 내 다른 건물에서 비슷한 차림을 한 여자가 자주 목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밤이 되면 복도를 서성거리고 입주민들에게는 인사를 건네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글을 읽으며 그날 본 여자가 머릿속에 떠오른 그는 오싹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혹시 그 여자와 관련해서 무언가 사고라도 있었던 것일까? 그가 알아본 결과 몇 달 전 그 단지 내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층 다른 동에서 한 여성이 갑작스레 사망했는데 사건 경위가 불명확해 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감을 지울 수 없었고 매일 밤 꿈속에서 그녀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꿈에서의 그녀가 점점 더 친근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의식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자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의 정신 상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불면증이 악화되어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상담 중 그는 그녀의 모습과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게 됩니다. 상담사는 그가 느끼는 불안감과 꿈에서의 경험들이 단순히 그의 무의식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이후 그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존재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런 용기를 내어 복도 끝에 있던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복도로 나서자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창밖으로 저물고 있는 일몰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그녀가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누군가와 소통을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는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그녀를 다시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잔잔하게 제자리를 찾아갔고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이번 경험을 통해 삶의 무게와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종종 우리가 놓치고 지내는 작은 것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알려주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중학생인 지훈이 겪었던 기묘하고 무서운 경험담입니다. 평소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던 지훈에게 방학은 언제나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전 부모님은 일이 생겨 시골의 할머니 댁에 지훈을 맡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 댁은 지훈이 어릴 적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제법 먼 기억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오래된 한옥이었고 큰 정원과 그 주변을 둘러싼 산들이 특색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지훈은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고 TV를 보며 그저 시간을 때웠지만 점점 그 일상에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지훈에게 집 근처 산책을 권유하셨고 지훈은 시간을 보낼 겸 산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 뒷산은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곳곳에 작은 오솔길이나 이서기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지훈은 신기한 장작더미와 오래된 우물, 작은 연못 등을 발견하며 재미있게 탐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길을 잘못 들어 그만 숲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산속은 빨리 어두워졌습니다. 지훈은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숲의 풍경이 모두 비슷해서 길을 찾아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나지막하게 노래 부르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이를 재우기 위한 자장가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여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지우는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발을 옮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숲속 작은 공터에 다다랐고 그곳에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고는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무척 아름답고 평온해 보였지만 공허한 눈빛은 지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던 지훈은 이방인에게 겁을 주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조심스레 다가서자 그녀는 노래를 멈추고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었구나. 할머니께서 걱정하시겠다. 지훈은 감사 인사를 건네며 길을 물었습니다. 여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앞으로 가면 길이 있으니 따라가 보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은 마음이 놓였고 여인이 알려준 대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본 순간 한국의 옛 전설에서만 보았던 그 하얀 옷차림과 슬픈 노래에 관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뒤돌아봤을 때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둘러싸고 있던 나무들이 아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당황하여 서둘러 길을 걷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낯익은 길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지만 그 여인의 노래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지훈의 얼굴에 나타난 무언가가 있음을 눈치채셨고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산에는 예전부터 슬픈 전설이 많단다. 길을 잃은 아이를 도와주는 여인 이야기도 있고. 지훈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대로 그 여인이야말로 자신의 길을 밝혀준 은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지훈은 그날의 일을 교훈 삼아 자연을 경외하며 조심히 행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혹시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면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을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친구, 가족에게서 들은 공포 이야기를 공유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찬바람이 스며드는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아무리 달리고 달려도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은 골목 끝에서 무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섬뜩한 느낌이 나를 휘감았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바깥보다 더 어두운 것처럼 느껴졌다. 불을 켜자마자 몇 달 전 잃어버렸던 물건들이 거실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싸늘한 감각이 스쳤다. 다음 날 출근하기 전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문에 낯선 편지가 끼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편지를 열어보니 모르는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헛웃음이 나왔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일단 회사로 향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 곳곳에서 낯익지 않은 시선이 느껴졌다. 동료들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았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편지가 계속 신경 쓰였다. 퇴근길에 다시 한번 편지를 살펴보았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적혀있는 문장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집에 돌아와 거실을 둘러보니 아침에 회사에서 챙겨 나온 물병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분명 사무실에 두고 온 물건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다 한 가지 떠오른 사실이 있었다. 최근 이웃 빌라에 자주 찾아오는 낯선 인물 하나가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매번 겉옷에 얼굴을 가린 채 대문 밖에 서 있곤 했던 그 사람. 날이 갈수록 그 편지는 더 자주 더 불길한 내용으로 변해갔다. 오늘도 무사하길 바라라던가 혼자 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 같은 문구들이 날 괴롭혔다. 나는 점차 불안에 잠식되어갔다. 결국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이 내 집 주변을 조사하던 중 집 근처 나무 위에서 카메라가 발견되었다. 누군가 오랜 기간에 걸쳐 나를 감시해 온 것이 분명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눈길을 피하며 집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살아온 이웃들의 증언이 뒤따랐다. 그 낯선 인물이 최근 몇 달간 내 생활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상쩍은 그를 주변에서 만나는 일이 점점 잦아졌고 항상 같은 장소에서 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침내 경찰 조사와 이웃들의 경계 속에서 그 인물은 체포되었다. 그가 집에 두고 갔던 불길한 기록물들로 인해 그의 의도가 드러났다. 그는 오랫동안 내 일상을 기록하며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된 뒤로도 나는 여전히 밤마다 불길한 꿈에 시달렸다. 꿈에서 그는 여전히 내 주변을 맴돌았고 그 얼굴 없는 시선이 나를 따라다녔다.
현실과 꿈의 경계는 무너졌고 나는 한동안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눈을 뜨고 잠드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 그로부터 벗어났다고 믿고 있지만 때때로 느껴지는 낯선 시선은 여전히 나를 움찔하게 만든다. 그날 골목 끝에 있었던 것이 그 사람이었을까? 정말 모르겠지만 가끔 그날의 밤바람이 불어올 때면 나도 모르게 문을 다시 잠그게 된다.